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정찬우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정은입니다. 저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전문의 한태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아시는 것처럼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어요. 늘 비슷하다가도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빠지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밤 동안이 심하게 나빠져서 한번 나빠진 것이 보통 일주일, 2주일 가니까 나빠지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빠지는 요인은 개별적인 요인이 있고 또 공통적인 요인이 있어요. 개별 요인은 알러지 물질 노출되었을 때, 그건 개인적인 상황이 되겠죠. 음식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하면은 되게 나빠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엔 미세먼지를 많이 노출했거나 또 날씨가 갑자기 바뀔 때 갑자기 비가 오나 그러면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우르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 나빠지니까 경험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내가 확인되어 있거나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날에는 몇 가지 더 조심해야겠죠. 특히 약을 잘 먹거나 더 바르거나 보습을 잘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려움증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힘든 증상입니다.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피부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바르셔야 되겠고, 염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에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또 바르는 국소 면역 조절제 연고가 있는데요. 먼저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강도의 선택은 피부가 얼마나 심한지 또는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해주시게 됩니다. 국소 면역 조절제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연고로 염증 조절 효과가 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르는 연고로도 이제 가려움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먹는 약을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환자분이 물어보면 가려우면 긁으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네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가려우시면 긁으세요. 왜냐면은 낮에 안 긁으면 밤에 많이 긁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긁을 때 요령을 알려드리거든요. 그걸 상처 안 나게. 그러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졸리는 부작용을 걱정하셨는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많이 졸리지 않으면서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이런 병변부가 아닌 부위도 이렇게 피부 장벽이 좀 떨어져 있고 염증이 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재발하게 되는데요. 유지요법이라든지 또 전향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발이 잦은 부위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런 국소제제를 충분히 발라가지고 재발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국소 스테로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한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소 면역 조절제인 피메크로리무스 크림이라든지 타크로리무스 연고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유지요법을 환자한테 설명할 때 보면 처음엔 열심히 바르다가 좋아지고 나면 가려울 때만 바른다든지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좋아진 상태에서 불편할 때만 바르는 게 유지요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루에 2번 정도씩을 바르고 다 나았을 때 이제 유지요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연고는 하루 2번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양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손가락 마디단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연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런 튜브에 들어있는 연고를 성인의 검지손가락에 한 마디 이렇게 쭉 일자로 짜게 되면 이게 대체로 0.5g 정도가 됩니다. 이 한 마디를 가지고 손바닥 2개의 면적에 펴바르면 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연고를 한 마디로 바르면 되시고 얼굴 전체에 병변이 있으면 2마디, 팔 전체에 있을 경우에 3마디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연고제에 대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연고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말하고 비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이건 말한 것처럼 면역을 조절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은 되게 약간의 발랐을 때 초기에 화끈거리거나 좀 따가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문제 없는 것들이 되겠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부위가 피부가 두꺼운 곳이냐 얇은 곳이냐 피부염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단계를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크게 5단계 혹은 7단계 나누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양과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특별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염려하실 게 없겠고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시키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방받았을 때에는 바른 대로 하루에 1번 혹은 2번 정도를 열심히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까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스테로이드 연고로 대표적인 것이 국소 면역 조절제인 피메크로리무스 크림과 이제 타크로리무스 연고가 되겠습니다. 강한 스테로이드를 좀 피부가 약한데 바르게 되면 피부가 조금 얇아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연고들은 이제 피부 위축 가능성이 없고 또 특히 이제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그래서 피부 접히는 부위,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부위들인데요. 예, 그런 데 바를 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몸 전체에도 혹시 효과가 있다면은 바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연고를 초기에 좀 바를 때 그 화끈거린다든지 따가운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습제랑 그 연고를 조금 섞어서 바른다든지 이러한 화끈거림이 이제 열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한 20-30분 정도 넣어가지고 조금 차갑게 바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어떤 피부 종양이라든지 어떤 종양과 관련성이 혹시라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심하게 긁어서 진물이나 딱지가 있는 피부 병변에는 스포 밀폐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욕을 한 후에 피부에 약한 스테로이드와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젖은 거즈를 둘러싼 다음에 다시 이제 마른 거즈나 마른 내복으로 피부를 둘러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피부를 긁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약물이 더 피부로 흡수가 잘 되고 또 수분 증발도 막을 수 있어서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치료법의 자세한 시행 방법은 저희 대한아토피 피부염학회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적인 치료 방법 제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